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단원 중에 마지막 6단원 중에 중단원 첫 번째, 그 중에 마지막 소단원인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돌이켜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용해도 곡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용해도 곡선,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곡선이었죠. 그래서 이 곡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용해도 곡선으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 있다. 용액을 냉각할 때, 냉각을 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용해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용질이 석출이 되는데 그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용해도 곡선 보는 방법 잘 알아두고요. 자, 오늘은 이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기억을 찬찬히 되돌리면서 되새기면서, 혹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검색을 통해서 한번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적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잘 찾아서 적었겠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는 과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녹는 점을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녹는 점은 녹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온도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고체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온도 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는 점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녹는 점이랑 비슷하겠죠?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 상태로 바뀌는 온도 라고 정의합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정확히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끓는 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끓는 점도 기압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녹는 점과 어는 점과 비슷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끓는 점은요, 액체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온도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봤고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뭐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이 상태 변화할 때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적어줄게요. 상태 변화를 할 때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에는요, 로르산이라는 물질과 팔미트산이라는 물질을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비교를 해봤는데, 우선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은 어디인지 한번 찾아서 적어봅시다. 상태가 변하는 구간. 선생님이 위에 상태 변화를 할 때에는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적었으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 어디 있어요? 니은 구간이 있고요. 리을 구간도 있어요. 니은과 리을 구간이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니은, 리을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그럼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각각 몇 도씨인가?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적어봅시다. 먼저 로르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온도가 같으니까, 자, 로르산의 어는 점, 녹는 점은 몇 도씨인가요? 자,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돼 보이죠? 이 정도? 그럼 여기는 몇 도씨 정도 될까요? 대충 보기에 한 43도, 44도 정도 될 것 같아요. 43에서 44도씨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럼 팔미트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팔미트산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61도, 62도 정도라고, 섭씨 62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를 빈칸으로 이렇게 뚫어놨다면 어떤 게 로르산이고 어떤 게 팔미트산인지 구분을 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팔미트산이 로르산보다 녹는 점, 어는 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높은 게 팔미트산이고 더 낮은 게 로르산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로르산이나 팔미트산과 같은 고체 물질이 융해되거나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융해라고 하죠. 또 응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융해되거나 응고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온도는 물질마다 모두 다릅니다. 물질마다 모두 달라요. 그래서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우리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죠. 이 그래프에서는 8m선과 로르산의 양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양을 동일하게 했을 때와 양을 다르게 했을 때 결과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는 양이 달라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보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양에 관계없이 로르산의 녹는 점, 어는 점은 한 이 정도 42, 43도, 44도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에 8m산의 어는 점, 녹는 점은 62도 정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게 8m산인지 어떤 게 로르산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끓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메탄올과 에탄올의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탄올과 메탄올의 상태가 변하는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상태가 변하는 부분은 온도 변화가 없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상태가 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쪽 영역 선생님이 색칠되는 거를 안 넣어놨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온도가 일정해지는 부분,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절반 이상 부분에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은 각각 몇 도씨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에탄올은 이렇게 봤을 때 80도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은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섭씨 78도 정도 돼 보입니다. 섭씨 78도. 자, 그럼 메탄올은 어느 정도 되죠? 메탄올은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메탄올을 65도씨다 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에서 65도씨 정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탄올과 메탄올이 무엇인지 주어지지 않고 끓는 점만 알려준다면 우리가 메탄올과 에탄올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이고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자, 메탄올과 에탄올을 서로 가열을 하면은 이 그림과 같이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때 메탄올과 에탄올의 끓는 점은 다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순물질에서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끓는 점도 어는 점, 녹는 점과 같이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 끓는 점만 보면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순물질에서, 혼합물 아니에요, 순물질에서 어는 점,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에서는 상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했어요. 순물질에서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즉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에서의 온도 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의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물질을 구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각의 점들을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순물질의 뭐와 뭐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제일 먼저 나왔던 순물질의 어떤 점? 녹는 점이나 어는 점.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순물질의 어떤 거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 또 일정하죠? 어떤 거 찾았었죠? 우리는 끓는 점 찾았었죠. 순물질의 끓는 점. 그래서 순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우리가 이게 어떤 물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 지금까지 여러 개 배워봤는데 제일 먼저 어떤 거 배웠었냐면 밀도 배웠었어요. 밀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해도도 배웠었죠. 용해도.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번 중단에서 마지막으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세 가지 같이 또 추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혼합물의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출석 단어 영상 중간에 제가 잠깐 보여줬어요. 잘 확인해가지고 출석 단어 잘 적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다면은 제가 아래 댓글에다가 오픈 채팅방 열어둘 거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